너에게 가마에서 젊은이들에게 발전을 위한 도전과 모험의 장소로 나타난 것은 도시이다. 도시적인 것에서 그들이 느낀 유혹은 장터 사회에 대한 애정의 회복이 강조되는 가운데서도 예사롭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춘구는 어린 시절부터 미장원 앞을 지날 때마다 맡았던 야릇한 냄새에서 서울의 화려하고 행복한 세계를 발견했으며, 윤호는 도시의 현란한 풍물에서 자기 고향에 결여된 풍요롭고 고양된 삶의 양상을 체험했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그들의 동경은 일단 허망한 환상이었던 것으로 판명된다. 거기서 도시는 변두리의 젊은이들에게 유혹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배척적인 것이다. 자아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시가 드러내는 이러한 양면성은 조금도 신기한 것이 아니다. 70년대 이후 우리 문학에는 도시에 입성한 시골 출신 젊은이들의 경의와 환멸, 흥분과 낭망의 기록이 무수히 산재되어 있다. 너에게 가마 외에 현재 40, 50대의 시골 태생 작가들이 성장기의 체험을 고백한 자전적 작품들에서도 도시의 양면성은 이들이 눈뜬 사회적 현실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임초루의 등대 아래서 휘파람에서 어머니를 따라 도시로 이주한 12살 소년이 처음 갖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에는 도시의 동화 속 세계 같은 놀라운 광경과 그로부터 소외된 자기 가족의 초라한 신세에 대한 동시적 발견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인식은 그가 그의 자아와 소속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결정한다. 도시에서 비정한 배제를 경험한 세대들의 작품. 세대들의 작품에서 떠나온 고향과의 화해는 거의 정형화된 플롯이다. 그러나 그 화해의 플롯은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 체험의 반영이든지 간에 개인 성장의 문제적 성격에 대한 탐구를 미진한 채로 남겨둔다. 개인 성장의 문제적 성격에 대한 탐구를 미진한 채로. 편모술화의 상징에 축약된 성장의 공경은 도시 문화의 내부에서보다 첨예하고 완전하게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변적이고 불확정적인 사회적 삶의 공간인 도시에서 사회와의 성숙한 조화를 구하는 개인의 노력은 그 중단 없는 고행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맥락에서 장정일의 아담이 눈뜰 때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검토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을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소년에서 청년으로 이행하는 길목에 들어선 주인공 아담이 일련의 이례적 체험을 거쳐 세계가 가짜 낙원임을 깨닫는다는, 다시 말하여 개인의 자기 형성과 세계에 대한 환멸의 동시적 경험이라는 성장 소설에서 아주 흔한 플롯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주인공의 성격이나 정황은 종래의 우리 성장 소설에서 보아온 것들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다. 대체 장정일 소설의 판이한 차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보다 그가 개체로서의 독립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족 환경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지하도 상가에서 청소부 노릇을 하고 있는 홀어머니의 뒷바라지로 대학 재수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중요한 문제로 의식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가 성취하는 세계인식의 내용과도 본질적인 연관을 갖지 않는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 이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 성장해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작품들에서처럼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관계와 그에 따라 정해진 사회적 신원이 개인의 실존적 정황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소설의 관행적 발상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아담의 자아와 세계인식에서 중요한 학습의 계기를 이루는 것은 자기의 타고난 신원이나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은 예술품의 감상이나 정보화된 지식과 관념들의 획득,
한마디로 말해 문화 경험이다. 문화 경험. 아담의 이야기에서 로그막을 비롯한 문화적 텍스트들을 소비하거나 그러한 텍스트들에 비추어 현실을 규정하는 행동은 일일이 예고하기 불가능할 만큼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발견과 각성을 가져다준 특별한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라는 것은 하찮은 우연이 아니다. 아담의 생활 공간은 도서관이다. 도서관. 고시텔이 아니고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훨씬 낫죠. 그것은 아담의 성장을 둘러싼 특수한 정황, 즉 가족적, 지역적, 사회적 관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의 획득과 경험이 사람들 각자의 내면적 성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정황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문화의 접촉 속에서 진행되는 인간 성장은 특정 가족, 지역, 집단의 역사적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인간 성장과는 성질상 많은 차이가 있다. 보편적 문화와의 접촉 속에서 진행되는 인간. 역사적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인간 성장과는 성질상 많은 차이. 보편적 문화와의 접촉이네. 보편 문화. 그래서 도서관. 보편적 문화는 특정한 연구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 현실의 표상들을 제공하며 또한 그러한 표상들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게 한다. 보편적 문화의 습득을 통해 개인은 자기의 삶이 사회적, 지역적으로 한정된 경험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넓은 지평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동시에 자기의 실존적 세계를 구성할 재료가 되는 무수히 많은 표상이나 지식이 자기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보편적 문화. 따라서 자유의 느낌은 보편적 문화 속에서 독립된 자아 감각을 획득한 개인의 의식의 핵심적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담의 이야기 이곳저곳에서 개인의 자유의 문제가 최대의 실존적 현안으로 나타난 것은 자연스럽다.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이루는 가짜 낙원의 발견. 가짜 낙원의 발견은 개인을 사회체제의 부품으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메커니즘에 눈뜸으로써 촉진되고 있다. 가짜 낙원의 발견. 대학 입시에 낙방하여 정해진 성장의 코스에서 이탈한 결과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사회체제의 재생산을 위한 인력 양성 공장이 되어버린 공식교육의 타락이며 경쟁과 수능의 압력에 의해 자연스러운 욕망과 의지를 훼손당한 젊은이들의 고통이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끔찍한 통제와 규율은 아담이 기성사회 전반에서 발견한 가장 공포스러운 세력이기도 하다. 후기 산업사회의 징후들을 광범위하게 보이면서 파시스트적 가속도의 템포를 타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는 그 사회는 탬버린 치는 남자의 사파가 말해주는 바 그대로 자본에 의한 인간의 식민지화보다 전면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파시스트적 가속도. 자본에 의한 인간의 식민지화.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러한 민감한 인식은 아담이 은선이나 현재와의 관계에서 성적 쾌락에 탐닉한다거나
저항적 락 음악에 도취한다거나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것이 뜻하는 일탈의 학습 혹은 반문화의 추구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유의 느낌을 확인하고 표출하려는 안간힘의 표시가 된다. 안간힘의 표시. 역시 표현이 좋아. 반문화의 추구.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유의 느낌을 확인하고 표출하려는 안간힘의 표시가 된다. 자유의 느낌. 결국 아담이 눈뜰 때에서 작가가 주목하고 있는 인간 성장의 과제는 자율적인 개성의 성취에 걸려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려진 사회는 자율적인 개인의 가능성을 극히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의 통제와 규율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요구라면 아담이 목격한 기성정치는 그런 종류의 요구와 무연한 정치 몰입애들의 각축장. 이 표현도 참 좋아. 정치 몰입애들의 각축장. 정치 몰입애들의 각축장으로 변질된 상태이다. 8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그 추악한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 정치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냉소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적 자유의 요구가 그것을 올바로 표현해줄 정치 사회를 만나지 못한 이상 자유의 추구는 불가피하게 퇴폐의 징후를 띠게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이 부분 대박이지. 개인적 자유의 요구가 그것을 올바로 표현해줄 정치 사회를 만나지 못한 이상 자유의 추구는 불가피하게 퇴폐의 징후를 띠게 된다. 자유의 퇴폐적 왜곡에 대한 암시나 아담과 은선 현지라는 인물 사이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쉽사리 찾아진다. 몰입애들의 각축장. 아하, 이 부분 너무 좋네. 좀 줄 가치가 있지. 자율적인 개인의 가능성. 자본주의의 통제와 규율로부터 개인의 자유. 기성 정치의 종류는 무연한 정치 몰입애들의 각축장으로 변질. 개인의 자유의 요구가 그것을 올바로 표현해줄 정치 사회를 만나지 못한 이상 자유의 추구는 불가피하게 퇴폐의 징후. 표현 죽이네. 이거 지금 몇 쪽? 52쪽. 이 부분은 체크해야겠어. 52쪽.
(52쪽이에요) 퇴폐의 징후가 되는 거죠. 자유의 추구가 오히려 퇴폐의 양상을 띠게 되는 거야. 언제? 개인적 자유의 요구가 그것을 올바로 표현해줄, 그것을 표현할 정치 사회를 만나지 못할 때는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적절한 표현 도구가 없으면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표현 도구는 없어. 그러니까 이 일탈의 방식으로 이거 자유를 표현해 버리는 거지. 일탈의 방식으로. 그것을 작가는 퇴폐의 징후라고 쓴 거야. 아, 표현 너무 멋있어. 자유의 퇴폐적인 매국에 대한 암시는 아담과 은선, 현재라는 인물 사이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쉽사리 찾아진다. 아담과의 섹스로 함께 성인식을 치른 은선의 경우 자아의 독립을 위한 모색은 시인으로 입신하려는 노력의 양상을 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최승자 스타일의 시를 쓰다가 대학에 들어가서는 민중시를 쓴 그녀는 명백히 허영에 사로잡힌 여성을 느끼게 한다. 그녀의 속물적 성격은 작중에서 실제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나 그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변신이 내포하는 연극적인 자아이다. 그녀는 집채시 창작에 참여하는 동안 주체 없는 이름과 명분만의 가속운동에 휘말려 진짜 나를 잃어버렸다고 후회하듯 말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결의하고 있지만 정작 의심스러운 것은 그 진짜 나를 회복할 가망이 아니라 그 진짜 나의 실제이다. 진짜 나의 실제. 진짜 나가 있기라도 한 거야. 변신할 용기가 항상 비축되어 있는 듯한 그녀의 편력은 그녀 내면의 자아가 스스로를 실현하는 발전적 과정보다는 주어진 사회적 관계에 따라
자아를 연출하는 유의의 반복에 가까운 것이다. 유의의 반복. 그런 점에서 은선과 현재의 대조는 뚜렷하다. 여고 3년생인 현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철저히 불신한다. 사랑이란 타인에게 필요해서 자신을 잠시 빌려주고 다시 되달려 받는 거라고 말하는 그녀는 개인주의의 한 극단을 보여준다. 그녀를 강박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음악과 섹스는 모두 순수 고독의 형식이며 그것의 목적은 자기 만족 외엔 없다. 자기 몰입의 쾌락에 중독된 현재의 삶은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는 한 가지 방식임에 틀림없다. 자기 몰입. 순수한 고독은 주체로 현존하는 자아의 감각을 그녀의 내면에 증폭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자유의 세계를 상상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의 자기 몰입이 그녀에게 삶을 스스로 주재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방종한 생활 끝에 호스테스로 전락하고 마침내 자살한 그녀의 행적은 모든 윤리적 사회적 관계와 절연된 자기 탐닉이 그녀의 자아를 충실하게 길러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의 공허함을 절감케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은선의 이력에서 발견되는 변신의 유의나 현재의 행동에서 읽게 되는 공허한 자아는 비록 표출된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자아의 발전과 괴리된 개인적 자유 추구의 병리학적 특성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나르시시즘이다. 나르시시즘.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문화적 특징이지. 나르시시즘. 그들의 언변의 행동을 보면 나르시시즘적 퍼스널리티의 특징들, 자아의 격심한 몰두, 타인의 선망과 찬사를 탐하는 욕망, 사랑과 우정 같은 사인적 관계에서의 불능, 인생을 연극처럼 사는 퍼포먼스, 삶의 공허함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 등등의 기미가 적지 않게 엿보인다. 공허함에 대한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징후들은 당연히 그들의 삶을 내면적 성장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문제는 아담이다. 그는 은선 현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체험함으로써 그리고 그 체험으로부터 얻은 각성에 힘입어 자율적인 삶의 길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인간을 타락과 복종으로 몰아넣는 가속도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그 가속도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출세의 길 대신에 문학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가 서술하고 있는 자기 형성의 줄거리이다. 아담을 은선이나 현재와 구별하게 하는 성격적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주체적인 삶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주체적 삶의 모색은 구체적으로는 창조의 아픔을 누리려는 시도. 그가 대학을 포기하고 문학을 선택한 동기 중에는 스스로를 창조적인 인간으로 세우려는 실존적 기획이 있다. 그러나 그가 꿈꾸는 창조성의 실현이 나르시시즘적 충족과 확연히 다른 것인가는 의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모두 차치하고 그가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을 떠나는 길에 창녀의 위문을 받는 장면이 뭔가를 말해줄 것이다. 그가 갑자기 사정불능이 되어 곤혹을 치르는 그 장면에서 그의 남성적 생식력에 일어난 병고는 서울로 대표되는 기성체제가 그의 창조적인 자기 실현에 침해를 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생식력과 창조성을 등치시킨 그 비유에서 우리는 또한 그의 창조성에 대한 집착이 자아를 발기시키려는 욕망, 즉 타인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 앞에 권위 있는 존재로 서려고 하는 나르시시즘적 욕망과 통한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창녀의 이례적인 호의가 마치 어머니의 자유로운 보살핌처럼 그에게 느껴지고 있는 대목에 이르면 그의 성격의 나르시시즘적 구조, 자아의 미세와 매력에 집착하면서 아울러 타인의 정서적 시혜에 의존하는 성격 구조가 뚜렷이 드러난다. 따라서 그가 내보인 문학도의 결의는 자기 형성의 플롯으로 위장된 자기 현시적 욕망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아담이 눈뜰 때는 도시의 보편적 문화라는 새롭게 조성된 개인적 삶의 조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이전의 소설에서 보았던 성장의 서사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성장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편모스라의 상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나 그것이 성장의 주체에게 갖는 의의는 판이하다. 아버지의 부재는 이제 개인의 자기 함양에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보호의 결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문화 속에서 개인이 누리는 추상적 자유와 은유적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담이 눈뜰 때가 내포하는 기독교 창세기 신화의 인유를 감안하여 읽으면 부성이란 오히려 개인적 자유를 말살하는 폭력적인 체제와 동일한 것이다. 낙원의 허구성을 깨닫고 창조적인 남성이 되기를 선택한 아담의 이야기에서 부재하는 동시에 편지하는 아버지와의 싸움. 이 부분 좋지. 창조적인 남성. 부재하는 동시에 편지하는 아버지와의 싸움. 부재하는 동시에 편지하는 아버지. 창조적인 남성이 된다. 한번 예쁘게 한다. 창조적인 남성이 되기를 선택한 아담의 이야기. 부재하는 동시에 편지하는 아버지와의 싸움. 그의 개인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이룬다. 아버지의 전면적 부정에 기초하여 있는 만큼 그가 나르시시즘에 걸려있는 것은 불가피하기도 하다. 그러나 나르시시즘이 개인의 자기 성장에 미치는 기형화의 영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서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의 혼연이 자족하고 있는 개인에게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아 성장은 무망한 기대이다. 나르시시즘적 개인이 추구하는 자아의 변화, 작중의 표현을 빌리면 존재의 전이는 우발적인 이벤트와 불확실한 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것은 개인에게 다가오는 자동적인 삶의 순간에 민감하지만 그만큼 그의 삶은 서로 단절된 경험들의 파편과 흡사한 것일 수밖에 없다. 삶이 단절된 경험들의 파편. 단절된 경험들의 파편이 된 삶. 가동적인 삶이죠. 창조인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를 읽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개인의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인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것이다. 가난한 여공이 인기 모델이 되고 은행 직원이 소설가로 성공하는 식의 인생 유전이 그것이다. 은행 직원이 소설가로 성공하는 식의 인생 유전. 사회적 신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삶의 가능성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확실히 매혹적인 것이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의 인생 유전은 스릴은 있어도 의미가 없다. 그것은 현대 사회가 사람들 사이에 풀어놓는 가동성의 자유를 최대한 만끽하지만 가동적인 삶의 정당성에 관해 고민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성장의 문제를 그것에 얽혀있는 모든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맥락을 떠나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속물들의 입지전적 출세담이 성장소설에 대한 모욕이라면 사인적 자유를 구가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모험담은 성장소설의 추문화된 형태다. 야, 이거 멋있지. 아하, 이거 너무 멋있어. 이 대목도 이것도 기억을 해. 사회적 신원이 고정되지 않는 삶. 나르시시스트의 인생 유전. 스릴은 있어도 의미는 없다. 가동성의 자유를 최대한 만끽하지만 가동적 삶의 정당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인간 성장의 문제를 그것에 얽혀있는 모든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맥락을 떠나서 인식하도록 유도. 속물들의 입지전적 출세담이 성장소설에 대한 모욕이라면
사인적 자유를 구가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모험담은 성장소설의 추문화된 형태다. 특히 이렇게 글씨를 잘 쓰나. 대박이네, 대박이야. 예술이야. 표현이 예술이야. 몇 쪽이야? 55쪽. 55. 프랑코 모레티가 그의 교양소설론 세상살이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교양소설 혹은 성장소설은 모더니티의 경험에 발생론적 기원을 두고 있는 장르다. 연구에 따른 역할의 예습이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는 정태적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의 성장은 그리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장이 문제가 되지 않지. 모더니티에서만 원자된 개인들의 삶에서만 개인의 성장 소설이 의미를 갖는 거지. 어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확실한 모형이 이미 주어져 있으며 설사 그것을 모방하는 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름닿지 못한 철부지라는 낙인 이상의 고통을 겪진 않는다. 그러나 모더니티의 성립과 더불어 사회적, 지리적 이동의 에너지가 사회 전반에 침투하고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추구하는 자율적 능력이 개인에게 필연이자 당위가 되면서 성장은 비로소 문제적인 성격을 띈다.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한 학습은 유혹과 기회로 충만한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일로부터 시작되고
자신의 신원과 소속을 스스로 창출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영원히 익명적 인간의 수치를 안게 된다는 압력 아래 진행된다. 익명적 인간이라는 수치. 자, 성장이 문제가 되는 거야. 성장이. 모더니티의 성립과 함께 사회적, 지리적 이동의 에너지가 사회 전반에 침투하고 삶을 이제 스스로 기획해야 된다는 거.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성장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출하지 못하면 영원한 익명적 인간이 된다는 수치의 압력하에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확고한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이 없다는 불안감, 끊임없이 자아갱신과 상승을 원하는 초조감은 근절되지 않은 숙한처럼 근대적 괴인을 괴롭힌다. 이분도 멋있다. 익명적 인간이라는 수치를 안게 된다. 그렇지. 스스로를 창조하지 못하면 그 모더니티의 압력이란 게 바로 이런 압력이지. 내면의 불안과 초조를 감추고 유랑과 투기의 길을 가는 근대인의 보편적 경험은 유럽 근대 소설에서 이채로운 인간 형성을 낳았다. 업둥이, 사생아, 돌팔이, 벼락부자, 불황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인물들의 착잡한 내면과 고단한 편력은 그것 자체로 모더니티의 특징적인 역동성과 가변성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동시에 거기에 담긴 삶의 목가와 피가, 희극과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교양소설 혹은 성장소설을 모더니티의 상징적 형식이라고 보는 모레티의 주장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성장소설은 어떠한가? 한국은 유럽과는 다른 조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모더니티를 경험한 만큼 한국의 성장소설은 유럽의 그것과 상이한 양상을 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한국이 경험한 모더니티는 전 근대 사회 내부의 자기갱신의 움직임으로부터 자라나온 것이 아닐 뿐더러 제국주의 외세의 압력으로 인한 해체와 파괴에 수반되는 것이어서 한국 소설은 전반적으로 모더니티의 경험에서 개인적 집단적 재앙을 찾아내는 데 열심이지만 그것의 해방적이고 혁신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향입니다. 그럼 지금 케냐 소설 십자가 위의 악마에서도 개인의 성장이 사회적 표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퇴폐 징후를 띠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런 모습이. 개인의 성장이 퇴폐 징후가 돼. 개인 자유의 표현이 퇴폐 징후가 돼. 퇴폐적 혹은 종교적 양상을 띠게 되는 자유의 표현. 이러한 모더니티 인식에 있어서의 편향은 개인의 자아성장과 사회 체험의 이야기가 유럽 성장소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규모와 밀도를 갖지 못하게 한다. 당연하지. 거대한 가망과 잃어버린 환상 사이에서 전개되는 도전과 좌절, 상승과 몰락의 대로망을 한국 소설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 성장소설이 모더니티가 개인에게 초래한 성장의 과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주목한 편모스라의 상황은 그것이 각각 작품들 속에서 갖는 특수한 사정을 넘어서 모더니티의 충격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개인의 성장의 환경을 암암리에 표상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 관습에 비추어 보면 편모스라란 주어진 신원에 자족하기 불가능한 자아 발전을 위한 모색이 삶의 정원이 되어버린 상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편모스라가 뜻하는 결핍은 젊은이로 하여금 괴로운 자의식에 빠져들게 하고 허영과 모험을 무릅쓰게 하는 모든 욕망의 원점과 다를 바가 없다. 편모스라, 결핍, 괴로운 자의식에 빠져들게 하고 허영과 모험을 무릅쓰게 하는 모든 욕망의 원점. 이 결핍에 의해서 자의식이 괴로워지고 이 괴로워진 자의식에 의해서 허영과 모험을 무릅쓰게 하는 모든 욕망의 원점입니다. 이런 엄청난 통찰력이 있어. 고기잡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순진한 유대가 사라지고 더불어 정의의 질서의 원리도 사라진 세상을 만나 그것에 적응해가는 소년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너에게 감하는 자신의 타고난 신원과 씨름하며 보다 넓은 사회적 공간 속에서 자아 발전의 방향을 찾아가는 젊은이의 방황을 기록하고
아담이 눈뜰 때는 보편적 문화의 경험으로 자기의 세계를 스스로 구성하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로를 제시한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자기 부정 혹은 자기 초월을 꿈꾸는 주인공들은 분명히 근대적 개인의 욕망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모더니티를 조건으로 하는 개인의 성장에 관한 탐구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모더니티를 조건으로 하는 개인. 고기잡이는 타락한 혼돈된 세상에 대한 소년의 각성을 서술하는 데 주력하고 그가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 자리 잡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너에게 감하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떠나온 고향에 대한 긍정이라는 근본적으로 퇴행적인 방식으로 성취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끝낸다. 아담이 눈뜰 때는 사인적 삶의 영역에 고립된 나르시시즘적 자기현시로 인간 성장의 문제를 축소한다. 이러한 약점은 간단히 말하면 한국 성장소설이 근대적 개인의 자아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아발전에 필요한 인간사회 형식은 제대로 탐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성장소설. 근대적 개인의 자아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근대적 개인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이지. 이야기하면서도 자아발전에 필요한 인간사회 형식은 제대로 탐구하지 않았다는 뜻. 자아발전에 필요한 인간사회 형식. 근대적 개인의 자유가 타고난 연고와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날 자유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연합의 형식을 창출할 자유이기도 하다는 것은 모더니티의 역사가 수많은 정치적 실험의 사례를 통해 일깨워준 사실이다. 물론 모더니티의 조건 하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연합의 형식도 잠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개인에게 확고한 소속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한다. 역사적 기억의 상실, 관료주의 체제, 대중매체와 대중소비, 전 지구적 문화 등과 같은 근대적, 탈근대적 경험과 제도 속에서 아담이 눈뜰 때가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나르시시즘적 자아 왜곡에 면역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비록 실패 연속일지라도 사회적 제의를 향한 탐색은 근대적 개인이 스스로를 넘어서는데 스스로를 자율적인 존재로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임에 틀림없다. 스스로를 넘어서는데 사회적 제의. 사회적 제휴를 향한 탐색. 그런 점에서 인간 사회를 기성품적인 근본적으로 불변적인 세계로 가정하고 자아 발전을 개인 내면의 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은 근대적 개인의 자유와 공경에 철저한 성장 소설이 되지 못한다. 사인적 삶의 일화들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성행하는 것이 요즘 시대이긴 해도 사인적 삶의 일화. 개인의 자아 발전과 사회적 제휴의 창출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지혜는 섣불리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소설의 편모스라의 고행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것은 아직 못다한 숙제로 남아있다. 글을 존나게 잘 써요. 아무튼 58쪽까지.